실업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그 고통이 추상적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그런 제도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개개인의 삶의 단위로 내려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거죠.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보자 뭐 이제 이런 것이고, 이런 실험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 대응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희망제작소 임주원 부소장입니다. 네, 저는 희망제작소 미디어센터 안영삼이라고 합니다. 오늘 임주원 부소장님을 모시고 지역혁신 관점으로 풀어가는 이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관련한 활동 내용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역혁신 일자리 포럼 어떤 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그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전환돼야 되는 어떤 외부적인 강력한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변화의 국면에서 우리가 우리 고용,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포럼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에 초기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전주시, 그 다음에 서울시 구로구, 대전시 대덕구, 그리고 이제 거제시, 경남 거제시 등과 이제 좀 밀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경북 구미시, 부산 진구 등도 토론회에 같이 참여해서 일자리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 포럼에 들어오게 된 이유? 계기가 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그 저희 이제 목민관 클럽이라는 희망제작소의 그 지방자치단체 장애 모임,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회원들이라는 공통점도 있으시고요. 또 특히 지역 차원에서 고용위기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고민하시고 그동안 많이 도전을 해온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혁신적인 정책 수단들을 또 새롭게 발굴하고 집행한 그런 경험이 있는 지자체들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위기 관련해서 대표적인 지역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전주시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과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위기가 반복돼 왔고 이제 또 코로나19에 의한 충격까지 받게 된 거제시의 조선업 이야기도 조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도시는 이제 특징이 각각 다른데요. 전주는 아무래도 소상공인 중심의 도시예요. 그 50인 이상의 사업장도 매우 적고, 관광업이나 음식 숙박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비중이 꽤 높은 그런 도시고요. 물론 제조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전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임대료 낮추기 운동이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같은 것을 좀 선제적으로 한 지자체들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전주시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나서서 이런저런 정책 수단들을 발표하고 집행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전주시는 이제 저희가 흔히 노사민정의 대화 형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용자는 물론이고 행정도 물론이고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까지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 계속 대응 방향들을 개발하고 발표해 오고 있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주시가 발표한 내용이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도 해고가 0건인 도시 이런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목표이지요.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또 사회협약 내지는 신사협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고용위기, 일자리 위기를 우리끼리 협심해서 뭔가 극복하고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뭐 이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첫째로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임금을 국가가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지급을 하는 유급휴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90%는
국가가 부담을 해주고요. 10%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하는 구조예요. 근데 전주시는 이 10%의 사업자 부담분을 시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부담분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자금과 관련한 애로가 커져요. 이 운영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시가 나서서 이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 기업들, 전주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신용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0억 정도를 목표로 보증금을,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고요. 이 고용유지지원금 이후에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뭔가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 일자리를 또 최대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전주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전주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지자체들이 사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새로운 또 정책의 수단을 발굴하고 지금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형이어서 모델이 A, B형으로 딱 구분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전주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보여지는 일자리 위기 대응과 관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위기가 다가오면 아픈데 우리 사회가 원래 아팠던 데부터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고용이나 자영업 분야에서 먼저 충격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고 긴급 생활안정자금 이야기도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조업에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제조업부터 충격이 오느냐? 원래 우리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제조업 분야에서부터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거제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것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제는 아직 이제 그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정책도 이제 수립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9월 3일날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이제 상생협의체라고 해서 지역 내에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화를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뭔가 발표를 할 텐데 큰 틀에서 여러 지역의 주체들 그리고 이제 거제시 관계자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거제는 일단 방향을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주의 교육훈련하고 또 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선업에 특화된 숙련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 공정이 용접인데요. 이 용접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이 숙련을 좀 유지를 하면 그래서 이제 교육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모델 같은 것을 이제 거제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 희망지역소도 같이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면서 뭔가 좀 좀 더 지혜로운 해법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전주에서의 교육과 거제에서의 교육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전주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노동자들의 소양 교육이에요. 기본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험을 해봄직한 뭐 3D 프린터와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것. 그러니까 딱 그 업종하고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일터 혁신 교육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주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작업장이 성과를 많이 낸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흔히 생각하기에는 기술력이지 숙련도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끼리 일하는 조직, 분위기, 문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소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과 관련한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좀 체계적인 교육을 지역에 좀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제는 이제 조선업과 관련한 숙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2중, 3중의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저희 이제 이런 위기에 숙련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본사의 숙련도 있겠지만 이제 사내협력사의 숙련을 지키는 것, 이제 사내외 협력사의 숙련을 지키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더 나아가면 이 기회에 어떻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온 고용 구조를 좀 합리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조선업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만큼 고민이 이제 숙성된 시간도 꽤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제시는 금방 이 위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숙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말씀해주신 전주와 거제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너무 다른데 앞으로 이런 포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지키기가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역마다의 현실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전주와 거제 이야기만 했지만 두 도시는 얼마나 다릅니까? 네. 근데 같은 정책 수단을 그냥 동원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영향이 그대로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단순히 집행하는 존재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창의와 혁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귀찮은 일을 떠맡게 되는 정도의 반응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게 정책이 수행이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발견하는 새로운 희망이랄까? 그런 부분은 그동안 말하자면 고용이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존재였던 지방자치단체들, 이건 기초도 마찬가지고 광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이제 지역의 맞춤형으로 뭔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이 계속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저는 고용정책, 일자리 정책의 지방 분권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소중한 가능성 같은 것이 발견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이제 지난 주말 사이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이 더 길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이렇게 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체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시민들, 또 사용자들, 노동자 단체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뭔가 삶의 보호장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단기적으로는 2, 3년간 이 코로나와 관련한 경제 위기, 이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 분권화라는 중요한 어떤 헌법적 가치인데요. 이 지방 분권화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이제 저희 포럼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화재가 나면 내가 불에 데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화재의 기회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불안을 좀 제거하죠? 이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일자리 위기 대응 포럼도 마찬가지고, 고용 안전망의 연대적 확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고용 안전망을 연대적으로 확대한다는 건 뭐냐면, 실업으로 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제도들이 동원이 되지만, 그 제도 이외의 방안을 계속 이제 사회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국가의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을 좀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자체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신용을 공급하겠다, 자기들이 원래 안 하던 일인데,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자 부담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우리가. 그다음에 교육훈련과 관련해 무상교육훈련 같은 걸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그 훈련휴가 같은 제도 같은 것들도 좀 국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훈련휴가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현재 숙련 또 숙련을 유지를 하거나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조금 더 오래 지킬 수 있게 하는 뭔가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제도 같은 것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삶의 단위로 내려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거죠.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보자. 뭐 이제 이런 것이고. 이런 실험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 대응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갖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코로나가 빚은 이 미증유의 사태가 온갖 형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방역의 차원이었지만 이제 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될 시점이고 지금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실험 대안 중에서 또 유효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또 승화 발전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뭔가 위기 대응력을 높여가고 위기 대응력이 높은 사회로 진화해가는 뭐 이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좀 다행스럽게도 우리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사민정의 사회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힘에 기초해서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집행하고 이러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대응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민이 노사민정이 말하자면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계속될 예정인데 9월 달에 예정된 포럼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일단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그 토론에서 주로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거제시가 지금 위기 상황이 어떠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는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이라는 것이 현재 어떤 위기 상황이고 앞으로는 또 가까운 미래에는 어떨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이 고용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이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나 이렇게 지역 단위에서 중앙정부가 이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공모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 고용위기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용위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일자리가 유지가 되더라도 소득이 감소하는데 그것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보존해주면서 말하자면 지역에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젊은 부모님들 입장이라면 보육, 또 교육,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지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뭐 이렇게 느껴지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일자리만큼 큰 것이 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시민의 의무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고 있나 또 우리 사회가 대응하고 있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희망지적소의 활동도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뉴스나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들도 계속 꾸준히 캐치업 하시면서 지혜도 또 계기가 될 때마다 모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희망지적소 그리고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